네, 안녕하십니까. 2차 대행 양성입니다. 오늘이 11월 26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하게 됐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썩 좋질 못하죠. 낙폭이 아직 뭐 마감된 건 아닌데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분위기도 썩 좋질 못합니다. 유난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투자 심리까지 이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래저래 긴축 모드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또 유별나게 일본 증시가 또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수는 당분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종합지수 현재 2933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도 2900포인트는 지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또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몇 번 우리가 경험을 했죠. 종합지수 2900포인트는 잘 깨지지 않았다는 거고, 자, 그때마다 급반등이 나왔다는 건 한두 번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현재 급반등이 나올 경우에 더욱더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강세 흐름을 보이는 현재 테마주들, 2차전지 테마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심하게 그에 반응하는 테마는 아무래도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관련된 신기술주 테마주들이겠죠. 오늘도 좋은데요. 그들 테마주들은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지수가 급반등을 할 때 급락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지수의 향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00포인트가 지켜지지 않을까. 만약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월요일 날은 아니겠지만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어느 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2차전 그 신기술주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단기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어차피 약세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먼저 약세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약간 개괄적으로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테마, 양대 테마, 현재 2차전지와 그리고 신기술주, 이 양대 테마가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고, 그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비슷한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내용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서 오늘 종목 탐구 대상은 현재 이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와 그에 부대되는 나노신소재, 이 두 종목인데 복습 차원에서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다날, 또 위메이드, 또 뭐가 있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또 현재 알체라, 디오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간략하게 스크린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혹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자막을 올려놓고요. 차트는 종합지 차트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올려놨는데,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죠.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미국 시장은 목요일날 시장이고 금요일날은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 오전장만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요. 현재 아시아 증시는 안 좋거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그런 정도로 나쁘게 반응할지, 그렇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든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국내 금리 인상 어제 단행이 됐죠. 두 번째 금리 인상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에 적어도 한두 차례, 적당하게는 한 세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긴축 모드가 계속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아실 거고요. 근데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현재 환율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좀 나옵니다. 환율 안정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하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했고요. 자,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 없고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너무 심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죠. 96.4. 자,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점 올라가서 1193원.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약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아주 긴 양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급쯤 되는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위에 있는 수평선 1200원대 저항선이죠. 거기에 육박하는 정도로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2900포인트가 깨지는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정도로 과격하게 험악한 나쁜 상황에 나가면 아마 테마주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라고 해서 지수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주변 증시 보면 일본 증시가 2.8%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긴 한데 아마 일본 증시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낙폭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이 바람에 우리 증시도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하는 건데, 수급을 보면서 잠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막을 지워놓고요. 테이블만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형태로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시각 약 현재 5천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는 양상. 아마 마감 무렵에는 7천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 매도 규모인데, 매도를 한다고 치지만 그 규모가 아주 크지도 않고요. 기관들의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금융투자, 단기 매매를 일삼는 금융투자권의 매도이기에 심각한 어떤 외국인 기관의 구조적 쌍끌이 매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은 이미 또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방어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으로, 또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수급은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시스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이제 플러스 0.1 보합 그런 정도에서 그 전보다 좀 못한 베이시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아마 12월달 아마 10일 정도 돼서부터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 정도 수준까지 크게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베이시스 왜곡이 있으니 구태여 베이시스를 애써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이시스는 일정 무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정도입니다. 일단 시장 그런 정도 점검을 했고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막 올려놓겠습니다. 자, 판도를 보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양상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락 종목 수가 유난히 많습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음을
대폭락 장세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거의 1대5 정도 비율로 1대6 정도 되네요. 1대6 정도 되는 비율로 하락 종목수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한 가지 특성은 그런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테마는 계속 부각되고 또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투업 현상이라고 하죠. 업투업,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그것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독 심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는 한국적 특성 때문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죠. 딴 데 할 게 없습니다.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쪽으로 계속 쏠리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좀 강하죠. 바이오주들이 근데 여기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위치도 좋고 또 신종 바이러스 뭐 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차트상 이런 종목들 매매하고 싶고 당기고 싶은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발목 잡힐 소지가 대단히 그 시각만 흐트릴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가령 5G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 5G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5G는 더군다나 현재 이재용 효과도 있는데다가 그리고 또 메타버스의 수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있어서 꽤나 탄력적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본류가 아니죠.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들 종목들 시세 잊지 못해 꺾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죠. 오이솔루션,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 종목이죠. KMW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가 맞을 겁니다. 지금도요. 자, 그리고 그 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추종되는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또 굴뚝주, 심지어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분기당 영업이익이 3조가 넘어갔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주 대명사가 한전이죠. 한전 같은 경우 주가가 신통치 못합니다. 또 금리가 인상이 됐으면 그에 따른 수혜 대상이 은행주가 되고 실적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도 꼼짝을 못하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내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정규 종목을 통해서 약세장의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사실상 없죠. 따라서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 않나요? 아니면 장기 투자로 가든지. 그런 따라서 어버버한 종목을 갖고서 어떤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증권정보 제공업체 내지 제공업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저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들은 종목을 수시로 바꾸죠. 또 단타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야 영업 목적에 부합이 되거든요. 같은 종목을 계속 밀면 누가 손님이 안 오죠. 종목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바꾸는 경향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테마주도 마찬가지죠. 테마주도 뭐 아프리카 TV나 또는 위메이드나 또는 뭐 다날이나 이게 알려져 있는 종목들을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샘플로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약간 특수한 종목들을 소개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존재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도 종목도 아닌 후발 종목 내지 단지 반짝일 수 있는 반짝거리면 반짝 상승으로 마치 그럴 종목 또는 소외 종목들 엉뚱하게 소개하는 경향도 추천하는 경향도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이 굉장히 많죠. 헷갈립니다. 그리고 일부 성공한 케이스를 마치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확대 과장해서 선전 또는 광고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죠.
현재 특수한 케이스를 마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의 1번화 오류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악의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저는 또 뭐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아니죠. 지금 현재 거의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종목을 웬만하면 잘 바꾸지 않죠. 다만 단타 종목만 종목을 좀 그것도 아주 자주 바꾸지도 않습니다만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본심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고요. 자, 거의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약간 좀 뻘쭉한 느낌마저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시장 주도 양대 테마 2차 전지 및 그리고 신기술주 메타버스나 NFT 관련 테마, 이 테마를 서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2차 전지, 앞서 얘기했던 우리는 SKC,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세 개인데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죠. 근데 이들 테마는 가시적인 펀더멘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 실적이 아주 먼 미래의 실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성장성이 가시성 내로 들어와 있는 가시권 내로 들어와 있는 성장 파트라는 것이죠.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기술주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주 매매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요. 기관 또는 외국인이라는 거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대상보다는 이들 테마 신기술주들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신기술주들은. 그런데 이 2차 전지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테마 내지 선호하는 종목은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매집하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좋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자,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신기술주에 비해서 좀 작고 변동성도 크지 않고 연속 급등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추세 속으로 아주 강한데 단기 급등성은 2차 신기술주에 비해 못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장대 양보 한 개, 두 개 나오기도 힘들어요. 한 개 정도 나오면 오히려 매도 관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후성 같은 종목이죠. 장대 양보 한 개 정도만 나오고 그 이후에 잘 못 가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죠. 연속적으로 잘 못 갑니다. 신기술주들은 뭐 수시로 나오는데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나마 후성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상당히 대중적인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종목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컨셉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종목이 확장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새로운 종목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실 그게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약한데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대내적인 재료, 정책 재료보다는 대외, 테슬라 같은 정책 재료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속성도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주 매매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전략이 간단한 거죠. 이거는 단기 매매가 하기가 더 어려운 종목이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단타 매매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그 신기술주는 단타 대상에 되고 오히려 판단하는 게 쉽구나. 2차 전지를 놓고 단타 매매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SKC를 갖고도 몇 번 우리가 그런 굴곡을 겪은 바 있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팔지만 계속 밀고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SKC 차트인데 떨어질 때만 속상하고 올라갈 때마다 흥분되고 그랬던 건데, 그럴 때마다 흥분하지 또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유는 매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밀고 나가는 게 좋다. 충분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차 설명드렸던 그대로고요. 반면에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 신기술도 전혀 다릅니다. 실적이나 밸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각도 있죠. 실적은 약하고 밸류, 뭐 퍼가 높고 PBR이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따질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들의 인기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매 주초는 주로 개인이고요. 연속 급등락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주가 장중 변동성도 아주 극심하죠.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약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 하려면은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왕이면 가장 센 종목에 부딪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붙어주고 있고요. 확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도 될 종목들 해야 된다는 거죠. 앞투합 되는 종목만 되는 경향도 상당히 뚜렷합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현재 아프리카 TV 또 미지윅 그리고 다날 또 위메이드 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 그리고 뭐 서울옥션도 들어가죠. 서울옥션 이런 종목도 대장인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또 새롭게 대장주로 부각되는 다날 같은 종목도 있고 말이죠. 앞으로 또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약간 재밌기도 합니다. 기회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 또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각 파트 간 또 그 파트 내 종목 간에 한쪽 같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차별성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판단을 잘못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지수나 시장 분위기 특히 지수 반도체 누가 뜬다 대형주가 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을 보고 이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뜨내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조정을 받을 때 지수 조정 받을 때 지수 조정보다는 그러니까 지수가 뜨고 종합지수가 뜨고 반도체가 뜨고 다 같이 신기술주 거기 2차 전지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급반등에 나오고 막 그럴 때에는 아마 이들 종목들은 틀림없이 밀릴 소지가 큽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때 눈치 빠르게 해당되는 종목들을 매도할 수도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2차 전지는 무턱대고 묻지마는 아니고요. 현재 그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건데 신기술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타 위주로 봐야 된다 하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하기가 어려우면 특정 종목을 놓고 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약간 뭐랄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는 곤란하겠죠. 적당히 이제 작동한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워낙 그런 종목들이 뜰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네요. 잠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테마, 특히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돼서 각 증권사의 시각을 정리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 테마, 메타버스나 NFT라고 하는 신기류, 신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IT 산업 지용도 자체를 바꾸는 메가 트렌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그것을 IT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문화까지 모두 다 바꾸는 엄청난 대변화가 펼쳐지고 있다. 마치 인터넷에 의한 제3의 혁명처럼 지금은 메타버스나 NFT가 또 제4의 혁명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현재 대변혁이 전개되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정도로까지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 금융시장 쪽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목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는 현재 상황을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당시에 있었던 당시 닷컴 버블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연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밌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당시 많은
IT 업체들이 크게 부각되가 그 중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서 별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데요. 당시 닷컴 버블이 있기 전 아마존의 주가는 현재 7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것이 거의 15배 정도 올라가서 10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 버블이 꺼질 때 10분의 1 토막 됐다는 거죠. 1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그 10달러가 다시 현재 3,500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0달러 상태에서 무려 350배나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아마존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다른 대부분의 IT 종목들은 주저앉고 도산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겠죠. 하지만 어쨌든 성공한 케이스는 이런 정도의 성과를 냈다 하는 거고 지금의 뭐 현재 그 뭡니까 단달이 아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 나중에 생긴 업체들입니다. 자,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닷컴 버블도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금리는 6%대였으면 지금 금리가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1.5% 이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유동성 환경이 상당히 좋고 또 옛날 그 전보다 한 국가 한 산업의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장주들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건데 그 변화는 매우 구조적이죠. 그래서 이 버블은 그냥 버블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은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 어쨌든 이 테마는 거기 아무리 이 시각에 이 테마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약간은 수비적으로 보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증권사조차 한 1년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 메타버스나 또는 NFT 테마와 관련된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했죠. 이 테마는 아주 강하고 수명도 길고 다양한 이슈가 있다.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 지수가 좋지 않아서 대안이 없을 때 더욱더 오늘과 최근 같은 이런 장세죠. 계속 기회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자신 있게 그들 종목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려면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종목 검증됐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종목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거의 8%나 올라가는데요. 오늘 물론 역사적 신고가네요. 핵심은 그거죠. 뭐 아실 거고 실적은 뭐 좋고요, 당연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 음극재의 주 재료는 아직까지도 흑연이죠. 그 대체율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 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건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당장 포르쉐, 타이탄에 공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더욱더 CAGR 매년 이쪽 시장 시장입니다. 시장 성장률이 무려 70%나 된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고체용 고체 전해질, 전해질이 현재 약재죠. 이 고체 전해질까지 현재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가 상용화되는 그 단계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단계까지 다 착착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금부터 적어도 2023년 지나 2024년, 2025년까지는 계속 승승장구할 소지가 높죠. 이런 종목을 굳이 뭐 단타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자, 그렇고 일단 뭐 대주전자재는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것에 올라갈 때 흥분하고 내려갈 때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계속 밀고 나가면 되고요. 나노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도 이건 사실은 실적은 약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실제 그것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그런 수준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나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실적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확실성이 상당히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뜨는 것은 새 종목 찾는 분위기 속에서 현재 나노신소재가 부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의도적이죠. 제가 일부러 이제 뭡니까 대조전자 재료의 후속으로 나노진 소재가 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맞춰 놓으려고 이 종목을 제가 제시해 드렸던 건데요. 이 종목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 음극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세적인 2차전지의 최대의 가장 궁극적인 양극재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껏 지금 현재 그 채택되기 어려운 것은 이런 팽창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주 충전, 방전을 반복하다 보면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이 팽창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나노신 소재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고 그래요. 거의 유일하게 CNT는 나노입니다. CNT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를 소재로 하는 CNT 도전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 기술이 당장 실적으로 당장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리콘 음극재가 보급되면 될수록 현재 이 CNT 도전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뜨고 좀 나중에 나노신 소재가 그 바람에 뜰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지금은 뭐 순서를 가릴 것 없이 나노신 소재가 더 뜨는 경향도 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냥 대주 한 종목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SKC도 있으니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보유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단알이 밀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장대 양봉 2개 나오면 한 번쯤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위메이드는 대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현재 그 뭡니까 그 P2on, P2E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선두주자이고 게임 세계 내 기축통화 드레이코라고 하는 게임 세계 내 코인을 통해서 게임 세계의 기축통화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DeFi라고 하는 건 탈중앙금융화의 선두주자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또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대사라는 측면에서 위매들은 달려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매수할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기준가를 정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18만원 정도 놓고 보시는 게 17만원 정도 놓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알체라는 말씀드렸죠. 그 알체라는 그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의 자회사격인 업체입니다. 스노우를 통해서 스노우에 지분이 들어가 있고 또 동사에서는 차트가 안 넘어가네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안 넘어가서 차트가 좀 현재 약간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알체라는 네이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DOU는 SM과 관계되어 있는데 팬덤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팬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팬덤과 소통하는 것을 플랫폼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수익원을 그것도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관련돼서 굿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DOU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유일하죠. 그래서 새롭게 생긴 것, 전 세계 유일한 것들은 또 흐름에 부합되는 컨셉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담가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약간 제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